이건가 봐. 어. 나 저건 줄 알고 한참 찍고 있는데 파워무버가 없더라고. 냉장고가 왠데요, 색깔이? 이게 커버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블랙이 아니네. 저희가 블랙으로 들어오면은 네. 저 커버만 빼서 끼면 돼요. 네. 보시면서 네. 그냥 찍을까? 요거 누르고 찍어야 돼, 이거? 트리거. 밑에? 그래야지 고정돼. 자기가 들을래?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 정도 적당한 가격이. 자기가 해. 네. 들어가시죠. 네. 일단 보일러 네. 테스트해야 되니까 보일러부터 틀고 시작을 할게요. 아, 네, 보일러. 보일러. 중요하죠. 이 세 개가 네. 보일러 작동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보일러도 물론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네. 가동이 되고요. 네. 연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네. 가동이 됩니다. 배터리로도 되는 거죠? 네, 배터리 한전 다 됩니다. 네. 이게 보일러 온오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온오프 및 시간 조절. 네네네. 이거는 보일러 온도 조절. 네. 이거는 히터 풍량 조절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그 셔틀을 돌리거나 누르게 되면 이 패널이 켜질 거예요. 네. 네. 이게 아지랑이 모드에서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시간을 가동하는 시간. 뭐 만약에 30분을 지정해 놓으시면은 30분 네. 있다가 딱 꺼집니다. 음. 시간은 10분에서 무한대까지 설정 가능하시거든요. 네. 10분에서 넘기면 무한대로 되죠. 네. 일단은 넉넉하게 시간 잡고 가동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가동이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 조절까지 딱 되면은 이제 가동이 시작됩니다. 보일러가 처음에 가동될 때 한 1, 2분 정도는 보시다시피 전등이 네. 좀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 전력이 다 보일러 쪽으로 몰려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느 네네네네. 정도 1, 2분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게 또 번쩍번쩍거리는 게 좀 지금 아예 좀 멈추거든요. 네. 그리고 보일러가 가동되면은 이 조그 셔틀 주위에 붉은색으로 빛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나중에 이따가 이 패널은 꺼져요. 네. 근데 이렇게 붉은 빛이 나오면은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동되고 있으면은 이제 보일러가 데펴지는 거고요. 네. 온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온도를 사용하실 때는 이게 온도 사용률 온도 조절기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여기 23.8도가 네. 현재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이- 카라반 네. 내부의 온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 23.8도보다 설정한 온도가 높다면 그러니까 한 30도로 설정해 놓으시면은 이제 온돌이 돌기 시작하고 한 낮게 한 18도 20도로 해 놓으시면은 온돌이 안 돌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 여름인데 온수만 잠깐 쓰고 싶으실 때는 온도를 낮춰 놓으시면은 온수만 사용하시고 여기는 안 돌게 되겠죠. 지금 여기 앞에 히트가 떠 있잖아요. 네. 이게 설정 온도가 지금 높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6.5도로 돼 있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이 히트가 바로 꺼지죠. 너도 들어. 23.8도보다 24도로 맞춰놓으면 바로 히트가 켜지고요. 네. 30도로 맞춰놓고 한번 보일러가 가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버튼은요, 네. 야간 모드, 주간 모드인데요. 야간에는 내가 설정 온도를 몇 도로 해놓겠다. 주간에는 몇 도로 해놓겠다. 그 차이인데요. 딱히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변동해서 네. 쓰시면 되고, 여기 히터 풍량 조절 버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키게 되면 바로 히터가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 미지근한 바람 나오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동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가동될 때까지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기름 냄새? 네네네. 새거 냄새 같은 게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꺼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창문부터 한번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창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고정 버튼이 전면창에 5개, 네. 측면창에 4개, 4개. 이 주방창에는 3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3개. 네. 그리고 전면창, 측면창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딱 할 때 멈춰주시면 네. 고정이 되고요. 2단, 2단, 3단, 네. 3단까지 되고요. 3단까지 올리셨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게 고객님들 보통 바닷가 가셔서 3단까지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구경하시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 한번 푹 불어가지고 이게 살짝 들린다면 퉁 떨어집니다. 그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희도 이게 구입해서 오는 거라서 불량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번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불량? 거기 잠시만요. 브라켓 언제까지 필요한가요? 일단 다음에 네.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내려 3단에서 걸려서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3단까지 잘 걸리는지 그리고 네네네. 주방 거 같은 경우에는 1단인데요. 1단까지 잘 가고 잘 내려오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위에는 방충망, 네. 밑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오염이 돼 있으면 저희가 오염이 돼 있는지 불량인지, 불량이라면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얘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아, 얘도 3단. 바람이 많이 부네. 불량인 거는 3단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올리면 내려야 되는데 올라갔다 안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얘는 여기 이렇게 끌어당겨서 끝까지 해가지고 체결을 하는 거군요. 네네. 보시면은 그 체결하는 한 부분에 네. 가운데 네네, 홈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환기. 예 환기용으로. 아. 근데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끝까지 당겨주시죠. 네. 그럼 불량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블라인드도 오염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너도 들어와서 봐봐. 들어가. 너도. 불량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저희가 교체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예, 떠 있는 거예요. 그쪽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롤 스크린으로 그게 내려오는 거라서 그쪽은 고정이 안 됩니다.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2개. 셋. 내려와야 되고 끝까지. 방충망. 구멍 뚫린 건 없는지 블라인드가 정상입니다. 괜찮네요, 여기. 이쪽 좀. 일단 2단. 1단. 2단. 방금 전에 이게 1단인가요? 예. 2단. 3단. 네. 여기는 아까 전에 확인하셨으니까 블라인드 한번 넣을게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달아드릴게요. 뭐 여기 떴네요. 예, 이거 제대로 안 달린 것 같아요. 여기가 이따가- 조금 떴네. 네, 이따가 이게 부착형이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네. 위에 해키창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쪽에 조명 스위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키창 같은 경우에 여실 때 네. 반드시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네. 제끼셔야 됩니다. 네. 엊그저께도 AS 들어오신 분이 이거 네. 그냥 제끼셔서 부러뜨리셨거든요. 아, 유상 청구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해키창을 열으실 때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청소하느라고 물을 한번 쫙 뿌렸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쪽 끝에 네. 물방울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실 때는 한번 털고 털고. 살짝 열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이 네. 내릴 때 쓰이는 손잡이도 되는데 이쪽 끝에다가 아, 걸으시고 환기. 이쪽에 고정할 수 있거든요. 환기. 네, 아. 이쪽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환기용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블라인드 한번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괜찮네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독서등 같은 경우에 네. 이 머리 부분에 네. 스위치가 있거든요. 네.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네. 고주파 그러니까 이게 열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제조사에서도 말하기를 6시간 이상을 사용했을 때 좀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6시간 미만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고객님께서 갖고 오신 테레비가 이쪽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팩스 번호. 텍스 번호? 알았어. 지금 알려달래. 문자 보낼게. 잠시만요. 따로 놀아요 여기 분위기랑. 네. 이거. 설명 들어있죠. 네. 테레비.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거 받침대까지 갖고 아, 있어서 네네네네. 받침대는 여기다 넣어놨고요. 네. 그러니까 12V DC로 네. 사용되기 때문에 반선 아답터를 네. 해놨거든요. 네. 이쪽에 TV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저 위에요? 네네네네. 시어잭이 따로 있구나. 네. TV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납장들도 네. 잘 고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열어봐. 그냥 닫으면 되죠? 누르고 네네. 열고. 위에 해키창 그것도 확인했어? 밑에 열어봐. 중앙이랑? 이렇게 반딱반딱 뭐가 깔려있네? 거기가 밑에가 보일러실이거든요. 그 밑에가 보일러실이라서 혹시라도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올까봐 저희가 실리콘 덮개를 음. 아,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전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 판넬입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14.3V 100%가 배터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100%는 안 보셔도 되고요. 네. 100% 저거 안 맞습니다. 볼티지. 근데, 예, 볼티지로만. 14.3이 이게 배터리마다 다르긴 해요. 인산철, 네. 저도 전자과 나와가지고 아, 인산철 네. 특성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14.3에서 급격하게 13.5까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13.5에서 쭉 쓰다가 50% 미만일 때 뚝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13.3에서 5가 네. 보통 배터리 만땅이라고 보고 네. 한전을 꼽았을 때 14.3에서 5까지 네네네. 표시가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한 12.8에서 6 정도가 한 반절 정도 쓰셨다고 보시면 되고 네. 쭉 내려오다가 11.3에서 네. 차단됩니다. 네. 네. 그리고 차단됐을 때는 락이 걸려서 한전으로만 충전이 되고 태양광으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태양광 충전 패널은 어떤 거예요?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구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쪽에 해 모양이 있죠. 네. 해 모양이 있고 이쪽에 태양광 패널에서 저희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 양은 표시가 안 돼 있나요? 몇 암페어 충전이 되고 있다라고는 안 나오나? 암페어. 아, 0.4. 0.4. 네. 지금 이게 한전을 꽂아놔서 0.4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 0.4 암페어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아무래도 100%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 100%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네. 220V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쪽에 지금 1번이 한전, 네. 2번이 인버터 전용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전을 꼽아놔서 네. 한전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네. 1번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고객님께서 잠시만요. 인버터를 장착하셨기 때문에 인버터에서도 전기를 사용 가능하신데 이쪽에 오른쪽에 인버터 네. 전원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배터리부터. 네. 배터리 올려져 있네요. 온 하게 되면 띠 하면서 네.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인버터에서 불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서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네네네.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번으로 놓고 쓰셔도 되고 네. 인버터에서 쓰실 거면은 2번으로 돌려서 인버터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 거 쓰셔도 되고요. 배터리 거 2번으로 놨을 때는 네.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 오로지 충전으로만 네, 쓰는 거죠? 충전으로만 들어갑니다. 1번으로 해놓으면은 한전으로 들어오는 전원으로 모든 걸 다 돌리는 건가요? 네, 쓰면서 에어컨이나 뭐 남- 이런 것도? 예, 남은 거는 충전시키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버터는 안 쓰실 때는 꺼두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밑에 쪽은 배터리용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메인 스위치, 네. 그리고 물 쓰실 때 펌프, 아. 그리고 내부 전기 쓰실 때 내부 보일러도 여기 거 틀어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바깥에 어닝 밑에 어닝 등, 어닝등 예, 봤어요. 틀리죠. 그리고 계단 계단등. 쪽에 예, 스텝등, 풋등.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끌 때는 네, 꺼주시면 돼요. 꺼주면은 바깥에 있는 건 다 꺼지고 네. 얘가 이제 보일러 지금은 켜져 있어야 보일러 되니까. 및 내부 등, 네. 내부 전기 사용하는 것까지.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일러 3개하고 네. 이쪽 거는 배터리 및 한전, 네. 인버터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은 220이 들어왔을 때만 사용 인버터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이 네네. 이거 220V 아닌데 왜 안 되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가 한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20V가 안 들어오면 이 두 개도 안 들어옵니다. 인버터 키면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 그죠? 써요. 네. 안 쓰실 때는 제때 네. 드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저 이쪽에 태양광 패널 말씀드렸고 네. 이게 저희 일산화탄소 감지기거든요. 네.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배터리는 꽂아져 있거든요. 네. 좀 놀랄까봐. 아니 괜찮아요. 저희 많이 썼어요 그거. 그래요? 네.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굳이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깜짝 놀랄 네. 때는 그 배터리 교체해 주시면 네. 되고요. 그러면은 따뜻한 물 나오나? 잠깐만요. 예. 너 들어갈래? 아니야. 들어가. 아니 내가 찍으면서 불러 그래. 네. 내가 화장실도 좀 비킬까? 물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네.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물이 충분히 있고 연결이 돼 있는지. 지금은 외부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펌프를 틀으셨는지. 펌프. 네. 이쪽에 물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펌프를 틀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처음에는 아무래도 호스에 잔여 공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뽀뽀한 게 있어요. 네. 처음에는 찬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는 미지근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끝까지 제끼면 뜨거운 물 나옵니다. 오, 뜨거워. 조심하세요. 엄청 뜨겁네. 네. 엄청 뜨거워. 이게 레버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네, 한 거죠?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찬물 쓸 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틀게 되면은 찬물만 나오고요. 음. 중간에다 놓으시면 미지근한 물. 그리고 끝까지 제끼면 뜨거운 물 나옵니다. 그러네요. 엄청 뜨겁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테스트할 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엄청 뜨겁다. 그 뜨거운 정도가 네. 청수통 다 쓸 때까지 계속 그 속도를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얘가 효율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보일러 튼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올라오는구나. 네. 순간 온수기라고 생각하면 죄송한데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될까요? 이쪽도 물 한번 나온지. 네. 예. 따뜻해. 물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샤워기에서도 나오고 네.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 그 밑에 네. 거기요? 샤워기에서 잘 나오고요. 이거 밑에 상은 돌려주세요. 멈춘 다음에 계속 돌려주시면 밑에서 나옵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쓸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얘는 일반 수전처럼 쓰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배수 같은 경우에는 네. 싱크대하고 샤워실에서 사용하신 물들이 밑에 하부에 배수, 오수관으로 통해서 바깥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네. 그 오수관에다가 그 주름관 연결하셔서 네, 배수통. 끝에다 오수통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안쪽을 설명드리면 이게 무버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무버요? 네. 무버의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A 쪽에 네.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무버가 그러니까 과열될 정도로 오래 사용하셨을 경우에 B 쪽에 붉은색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버 컨트롤러 쪽에도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고 네. 리모컨에도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네. 작동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동기화가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리셋. 네, 리셋 네. 버튼, 핀셋 같은 거 네. 갖고 다니시다가 여기서 찔러주시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사용하시면 다시 사용 가능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청수 라인을 사용하실 때 저희가 바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안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바깥에 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바깥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내부 쪽은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호스가 있네요. 호스가 네. 따로 있거든요. 음. 지금 내부 쪽은 막혀져 있습니다. 네네네네. 사용하실 때는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용하실 때 둘 중에 하나만 열어주세요. 아, 둘 다 하나만? 열었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열고 사용하게 되면은 네. 예, 여기에. 네. 펌프로 공기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사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끌어들 당길 만큼 펌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쪽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펌프도 마찬가지로 안 쓰실 때는 꺼두시면 좋고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도 그 AS 들었는데 이 펌프 공회전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베어링이 닿아서 펌프를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원은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게 있죠. F카페. 네. 그러니까 부동에게 저희가 19년도 출고 차량 중에서 네. 부식 방지제가 일부 적게 첨가된 제품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좀 곤욕을 먹었는데 네네네네. 여기에 부동액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네. 부동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때는 지금은 만지지 네, 마시고 뜨거우니까요. 이 부분을 그 노란 스티커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네. 꾹 누르신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한 4분의 1 정도 돌리면은 이게 네. 빠지거든요. 네. 빠지면 내부에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 어느 정도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적정량이 거의 입구까지 차 채워주셔도 있어요. 돼요. 아, 네. 어차피 이게 빈통 보이시죠? 이게 네네. 부동액 보조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부동액이 증기 상태로 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증기 상태로 돼 있을 때 이쪽으로 모입니다. 네. 이쪽으로 모였다가 식으면 다시 들어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실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지나가다가 방문하셔서 네. 점검 한번 받으시면서 네. 저희가 2년까지는 부동액도 다 무상으로 다 채워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검 가끔씩 오셔서 네.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등 같은 경우에는 센서 등입니다. 네. 터치등이고요.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 한번 잘 보면서 네. 볼게요. 일반 사용하시는 부탄가스하고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잘 되네요. 네. 그리고 얘가 네. 과열 방지 장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얘가 과열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락이 걸면서
떨어져요. 근데 이게 다시 식었다고 해도 락을 풀기 전에는 이게 다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이 락을 푸는 게 어딨냐면은 이쪽에 네네. 이쪽에 스위치 하나 보시면 아, 네네네네. 이게 락 스위치입니다. 락이 걸렸을 때는 이거 반드시 누르시면은 네네네. 락이 풀리니까요. 다시 사용 가능해요. 네. 그리고 오, 배터리 배터리. 한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객님께서는 180짜리 2개 배터리 장착하셨고요. 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0짜리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지금 충전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충전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충전이 되고 있을 때는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쪽에서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이쪽에 네. 서킷 브레이크라고 네. 배터리용 전원 스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배터리를 안 쓰실 때는 이쪽 스위치를 눌러서 차단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럼 차단해 볼게요. 네. 이게 차단된 겁니다. 네. 차단된 상태이고, 연결하실 때는 스위치를 눌러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 차단기 내린다고 해서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한전 그렇진 연결했을 않습니다. 때. 네. 저걸 차단기 내린 상태로 이제 한전 연결을 하면 이 내부에 있는 전원 전기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뽑아 쓰는 것만 끊는 거지, 들어가는 거는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지금은 끊어 놓을게요. 네. 옆에 있는 저 차단기는 뭐예요? 옆에 있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 들어오는 메인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결은 돼 있어요. 네. 근데 특별하게 끄실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차단기가 내려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내려놓으면, 저번에 테스트할 때 네. 이유 없이 얘가 떨어졌어요. 네네. 저희는 놀랬죠. 뭐 고장났나 하고 확인해 봤는데, 한전이 연결되어 있는 저희 공장 내부에 네. 그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니까 여기서도 차단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뭔가 한전이 꽂았는데 제대로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내부는 거의 다 끝난 거. 아, 냉장고. 에어컨이요. 에어컨이랑 냉장고. 네, 에어컨하고 냉장고. 일단 에어컨부터 한번 틀어볼게요. 네. 에어컨 틀어보시다. 에어컨 리모컨 같은 경우에 네. 전원 온도 조절, 네. 그리고 풍량 조절, 모드 조절, 그리고 조명 네.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부분은 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20V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에어컨 본체에서는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리모컨으로만 조절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데 에어컨 본체에서는 조명만 조명이 나오거든요. 네. 조명만 조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미약하네요. 한번 틀어볼게요. 네. 가동이 되면은 이쪽에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흡기가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배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흡기고 여기 바깥으로 배기가요? 지금 상태가 네. 바람 세기를 가장 약하게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제일 세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네. 소음이 조금 있구나.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처음에 세게 틀어놓으셨다가 좀 시원해졌다 싶으면은 짧게 돌려놓으시면은 냉기가 그래도 유지돼요. 그리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16도부터 뭐 30도까지 조절 가능하신데요. 16도로 많이 놓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냉매가 조금씩 언다고 보시면 돼요. 얼렸다가 풀리게 되면은 물방울이 얼었던 게 떨어지면 물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보통 한 18도에서 20도로만 사용하셔도
네.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냉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방, 제습, 네. 송풍, 그리고 난방인데요. 솔직히 에어컨으로 난방 쓰시진 않겠죠. 네, 그리고 오토, 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동 모드. 한 번만 더 모두 처음부터. 예. 냉방. 제습, 송풍, 그리고 난방, 그리고 자동. 네네네. 거의 뭐 냉방만 쓰겠네요. 그렇죠. 네. 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냉방으로 오래 돌고 나서 네. 리모컨을 끄시게 되면은 얘 자동적으로 송풍을 조금 돌아가거든요. 좀 말리느라고. 네네네. 네. 그리고 에어컨 청소, 필터 청소하실 때는 이쪽 끝이나 반대쪽 끝을 손가락을 넣어서 떼시면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자석으로 사방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빼시면 됩니다. 아. 예. 빼셔서 이 부분만 물 청소하셔도 되고. 띄우실 때는 자석 위치만 잘 맞추시면은 자동적으로 딱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조절기가 바람을 위아래로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쪽이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바람 방향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쪽으로만 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쪽으로만 바람이 나옵니다. 가운데로 보시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여기가 방향, 요게 이제 위아래. 네. 어우, 소음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람 세게 하면 좀 커요. 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이 스마트 냉장고가 크다 보니까 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얘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카라반 내부 전기가 보통은 직류잖아요. 네. 그래서 얘 냉장고도 직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하고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냉장고 냉기를 좀 돌려주셔야 되는데 음식물을 넣기 한두 시간 전에 먼저 배터리나 한전으로 가동을 시켜주세요. 네. 그럴 경우에 빠르면은 한 5분에서 10분 안에 이 냉동실 안쪽에 네. 성에가 끼거든요. 냉기가 돕니다. 네. 냉기가 돌고 그 냉기가 밑에 냉장실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켜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쪽에 전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높을수록 예 세지는 세다고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제 거 같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돌아가요?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DC라서 360짜리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펑펑 쓰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네네네. 고객님 360으로는 에어컨 안 쓰신다는 가정하에 한 3박 4일 정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나이트 모드인 거죠? 얘가? 네. 나이트 모드. 그리고 아예 끄실 때는 이쪽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어차피 꺼놓도 되잖아. 지금. 아니, 일단은 네. 저기 이따가 네. 차랑 연결을 했을 때 아.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까지 아. 확인해 보고 네. 끌게요. 그리고 그리고 성에 얼었을 때 그거 녹아서 물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그게 중요한데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년 360을 틀어놓으시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캠핑용 냉장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쓰시고 닫아놓게 되면 여기 안에 뭐라 해야 되나 곰팡이 같은 거 닦아줘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고객님들이 캠핑 끝나신 다음에 그냥 여기를 그냥 활짝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환기. 예. 환기. 네.
그리고 이 안쪽도 안쪽 같은 경우에 안쪽에 흰색 플라스틱 네.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히터. 예, 이쪽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저희 퇴수 방법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퇴수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데요. 그쵸. 아시다시피 저희 여기 온돌 부분에는 다 냉각수 부동액 처리가 돼 있어서 네. 이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네. 방금 전에 사용했던 네. 뭐 싱크대나 샤워실 사용했던 물들은 물 쫙쫙 다 빼주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네. 그냥 수돗물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한번 보시면 먼저 워터펌프를 끄고 워터펌프를 껐죠. 네. 그리고 내부 물통 또는 외부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을 해제합니다. 잠시만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연결을 해제한다는 게 이거를 빼주셔도 되고 네. 아예 여기서 풀러주셔도 네. 되고요. 이렇게 해제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싱크대 하단 전선 커버를 열어서 퇴수 밸브 두 개를 모두 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다가 쿨링 좀 하려고 들렸는데. 저쪽에 저희 샘플 차량이 있는데 저희 직원 불러서 내려오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예, 대표님 밑에 손님 모셔가지고요. 네. 이쪽에 커버를 다 열게 되면은 네. 저 밑에 파란색 밸브가 두 개 보입니다. 네네네. 저게 퇴수 밸브인데요. 네. 지금 상태가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쪽을 열게 되면 저 퇴수 밸브 끝에 실리콘 쪽은 네. 바로 바깥으로 물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쪽 이쪽으로요? 이 실리콘 쪽으로 물이 네. 다 빠집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아니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네. 워터펌프 스위치를 10초에서 15초 정도 껐다가 다시 끕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물. 예. 지금 내부 호스에서 네. 워터펌프까지 여기 네. 있는 물들을 쫙쫙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들어가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쫙쫙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동파 방지하는 거죠? 동파 방지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안 쓰실 때는 여기가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퇴수를 안 하시면은 다음에 쓰실 때 그 고여 있는 물들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수정 꼭지 네. 세우고 여기 이제 불어주는 어. 거예요? 이 부분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아, 세운 거거든요. 아. 이렇게 세워서 파란색일 때 한번 후 불어주시고 그래서 빨간색일 때도 뜨거운 물로 해서 한 번 더 불어주시고 이거 할 때도 저거 네. 퇴수는 열어놓고. 네, 계속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샤워실 쪽도 네. 저거 잠시만요. 네. 샤워기 헤드를 빼서 네네네. 이쪽에서 따뜻한 물에서 한 번, 차가운 물에서 한 번 후후 불어주시면 돼요. 그게 총 4번. 네. 이게 손님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네. 온수 쪽 네.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7번까지 다 끝났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퇴수 밸브를 그대로 열어놓은 채 주차 또는 보관하라는 이유가 네. 혹시라도 이동 중에 네. 남아있는 잔수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열어놓으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반드시 그러니까 끝나신 퇴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열어두셔도 되는데 다음 캠핑 때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잠가주시고요. 네. 저쪽으로 다 빠지니까. 네네. 그리고 겨울철 캠핑 같은 경우에는 네. 물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채수가 네.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쪽에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얼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바로 펌프를 틀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얼음 알갱이들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착하시면 보일러 한번 틀어주시면은 여기가 금방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물 사용하시기 전에 보일러 한번 돌리셔서 물 얼음 녹여주시고 사용하시면은 여기 밸브는 그러면은 보관할 때는 다 잠가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잠가 놓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파 네. 방지인 거죠? 퇴수법입니다. 네, 퇴수법.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내부 거는 좀 벌어진 거 저쪽이요? 아, 여기부터 여기요? 네, 네. 아, 이게 저희가 원래 두 개를 맞물린 거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실리콘 처리하겠습니다. 네. 상관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쪽도 다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따뜻한- 나중에 심하게 벌어지시면 또 조치해 주시겠지. 저희는 그러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됐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19년도에 나왔던 차량들은 20년형하고 결합 방법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도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판넬이 좀 처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년형 정식 나갔던 것들은 다 들어와서 들어오실 때마다 다 조치해서 나갔어요. 근데 20년형은 처진 일 없을 거예요. 없어야죠. 네. 아, 되게 따뜻하다. 그죠? 저도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아, 보일러가 진짜 그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고객님들한테 진짜로 막 추천드리는 게, 저는 에어컨 별로 추천 안 드리거든요. 네. 배터리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쵸. 근데 저는 보일러하고 무버는 진짜 추천드려요, 비싸도. 어닝 한번 펼쳐볼게요. 네. 어닝 이거 좀 작업대는 여기 있다고. 출입문 오른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걸렸습니다. 풀백 가셔서 얼굴 돌리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한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밑에서 돌리시면 됩니다. 한 30에서 50cm 정도 나왔을 때 다리를 먼저 내려주신다고 보시는데 다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먼저 안쪽으로 당겨서 풀만 당기는 게 아니라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벌어져야 돼요. 지금 벌어진 거죠? 네, 벌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웬 물기? 비 와서 그런가? 저희 아까 청소하느라고. 요게. 풀어서 볼트 풀러서. 바닥까지 내리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어닝 브라켓 같은데 네. 하중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거든요. 펼치시면서 다리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조금씩. 네. 한번 끝까지 바람 불어가지고 조금만 펴세요. 네. 이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고 안에 이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거의 1m 정도 더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어닝 걸쇠거든요. 닫아보는데 이걸 열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에 고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어닝을 바닥에 놓고 팩으로 고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카라반 몸체에다가 고정을 하셔 쓰실 수도 있죠. 바닥에 고정을 하든 카라반 몸체에 고정을 하든 원인은 바람이 불면 그냥 빨리 잠그신다고 보시면 돼요. 참 편한데 약해. 얘는 끝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잡으실 때는 끝까지 올리시면 돼요. 끝까지 올리시고 반대로 넣으실 때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고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딸깍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창으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자기가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네. 이쪽 어닝이 네. 이쪽 삼각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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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가 완전히 닫혔다고 보시면 음. 되고 간혹 가다가 여기 완벽하게 안 넣으신 상태면은 이게 이동하면서 진동으로 벌어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번 되셨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비닐을 다 뗄까? 조금 이따 갔다 해. 펄럭펄럭하고 갈 수 없어. 출발하기 전에 떼자. 그리고 이쪽은 배터리암 쪽 네. 벤트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아, 열리는구나, 이것도. 안에도 모기장 처리가 돼 있고요. 네. 평소 때는 닫아두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어차피 낯선 처리 아니라서 네. 뭐 황산가스나 그런 거 안 그쵸. 나거든요. 인산철이라. 네, 그래서 뭐 굳이 안 열고 닫아두셔도 되고요. 네. 이쪽에는 아까 사용했던 수도 호스입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릴 그 청소 호스로 네. 이쪽에 잡아당겨서 네. 끝까지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안 빠지죠? 네. 빼실 때는 다 반대로 당겨서 빼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이 네. 이 상태에서 다 닫힌 게 아니거든요. 네. 이동하실 때는 이게 펄럭펄럭 거릴 수도 있어요. 네. 이동하실 때는 아, 한번 쳐줘야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한전 연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5m짜리 그 한전 선을 드리거든요. 네. 인선을 드리는데 네.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꼽으실 때는 그냥 구멍에 맞춰서 네. 꼽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풀으실 때는 옆에. 옆에 버튼을 누르신 네. 상태에서 네. 당기시면 풀어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외부 전기가 들어간 외부 전기. 상태에서는 전기를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인버터 돌려도 여기서 써요? 네, 인버터도 돌아갑니다. 인버터도? 네. 네. 그냥 배터리만 해놨을 땐 여기 12V는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도 인버터로만? 안에 건 인버터로만. 220 거하고 같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220 거랑 같은 거라고요? 네, 같이 온다고 보시면 이거 TV 안테나인가요? 이거 브라켓에 그냥 달려 있어. 뭐 그냥- 의미는 없어요? 네, 의미는 없습니다. 박았어. 응? 왜? 그리고 이 부분이 외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테이블. 네. 네. 사용 안 하실 때는 반드시 잠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저희 공구함에 네. 저희 10리터짜리 연료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연료통에는 경유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료를 넣으실 때는 뚜껑 열어서 네. 셀프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말통이나 뭐 다른 통으로 별도로 주입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지금은 네.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좀 채워놓으신 거예요? 거의 소량만 아. 그리고 저희 이쪽에 지급품으로 네. 5m짜리 인입선 그리고 오수 라인 그리고 네. 청소수 1m짜리 그리고 19mm짜리 스피드 핸들인데요. 네. 스피드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우트리거를 올리고 내릴 때 사용됩니다. 네. 지금은 내려놨는데요. 이쪽에 맞춰서 네. 돌리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아우트리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내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내려가고요. 네. 아, 그리고 보일러 돌릴 때 여기 네. 그 들어가잖아요. 네네. 연료가 이제 다 떨어졌다. 네.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나요? 자동적으로 차단은 되는데 네. 따로 신호가 가진 않아요. 따로 신호는 가진 않아요? 네네. 따로 신호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캠핑을 가시기 전이나 네.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자주자주 채워주시는 게 좋으신 게 아무래도 캠핑 특성상 네. 뭐 오래 안 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묵은 연료를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보일러에 조금 부담이 가긴 해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6개월 이상 연료를 묵혀놨을 때는 교체를 해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앞에 에어프레임 쪽은 이따가 네. 체결할 때. 체결을 하면서 네. 확인해 보세요. 네. 샤워기 문도 한번 열어서 확인해볼게요. 네. 샤워실 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만 열쇠로 열 수 있는데요. 밑에 부분 항상 눌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얘예요. 네네네. 얘가 잠겨져 있으면은 절대 못 열어요. 네네네. 두 개를 같이 눌러야만 열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빼고. 네네. 닫으시고 잠가주시면 되고요. 네네.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이 네. 냉장고 쪽 벤트거든요. 네네. 여름철에는 반드시 열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닫혀 있다 보면은 환기가 안 돼서 냉장고가 열을 식히지를 못하거든요. 네네네네. 평소에 놔뒀을 때는 닫아놓는 게 낫죠? 그렇죠. 평소에는 닫아놓는 게 좋죠. 네. 냉장고 가동하기 전, 진짜 한여름에는 저기도 열고 실내도 한 번씩 환기를 해주셔야 냉장고가 잘 돌아가요. 제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무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무버에 관련된 장비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무버 메인 스위치, 네. 무버 작동 리모컨, 네. 그리고 비상시에 무버를 그러니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육각 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버 열쇠 구멍입니다. 네. 전원. 반시동에서 한 4분의 1바퀴 더 돌려주시면 네. 낙소리. 예, 무버의 전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이게 컨트롤러 쪽에 네. A 쪽에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A 쪽이요? 네, 초록색 불이 있어요. 네네네네. 얘한테는 안 찍히는데 보여요. 네네. 이 상태가 무버의 전원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리모컨에 네. 전원을 넣으면 되는데요. 네. 이쪽에 전원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킬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동시에. 네. 동시에 눌러주시고요. 아, 전원이 들어왔네. 네. 그리고 무버를 이동을 시킬 건데요. 네. 무버를 이동시킬 때 쓰는 스위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가 있는데 네. 얘는 메인, 그러니까 키보드로 말하자면 컨트롤이나 시프트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얘를 누르고 얘를 눌렀을 때는 무버가 움직여서 타이어하고 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빨간색 네. 이 버튼을 누르면 무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작동되는 소리가 나고 이 불빛이 깜빡이게 되면은 네네네. 손을 놔주시면 되고요. 네. 이, 아, 그럼 자동으로 예. 이제. 이 무버가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를 해서 자동적으로 간격을 맞춥니다.
간격 맞출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세요. 얘가 준비 상태가 완료가 되면은 네. 깜빡거리던 게 멈추고 끝에 불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 한 1분 정도? 1분. 예, 1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네네네네. 무버를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게 지금 아웃트리거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쵸. 아웃트리거 다 올려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저기. 잠시만요. 네. 배울 게 많다. 엄청 빠르잖아. 드릴로 쓰실 때는 마지막에서 천천히 올리세요. 네. 이게 그 야만한다고 하더라고요. 야만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요즘 드릴은 세거든요. 네. 잘못하면 손 못 꺾여요. 내려간다. 죄송한데 전화 한번. 네. 저걸로 바꿔야 돼. 아, 이거? 코끼리? 이게 코끼리니? 아니야. 우리를 뭐더라? 아무튼 그런 류인데. 봐봐, 완전 다르잖아. 그러네. 짱짱해 보이지? 그냥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저걸 사서 저거 쟤도 저거잖아. 그러네. 금방 나간대 이거. 코뿔소. 코뿔소 왜? 저걸 사서 여기서 갈아달라. 지가 움직인 거예요? 네. 이거 짐벌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량용 핸드브레이크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이게 풀린 상태, 네.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풀고 그다음에 네. 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 A프레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네.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쪽이 앞쪽입니다. 네. 앞으로 이동을. 잠시만요. 동기가 풀린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동기화가 그러니까 장시간 안 썼을 때는 네. 동기화가 아무래도 풀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리모컨을 네.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면은 네네. 동기화가 잡힙니다. 네. 한번 유지 볼게요. 네. 앞으로 가고요. 오, 네네네네. 그리고 뒤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네네. 이것인데요. 네. 이게 이쪽으로 이쪽. 가는 게 아니라 네. 보시면은 화살표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돌아서 가보시면 아, 그러네. 돼요. 네. 네. 그리고 반대쪽 같으면 아, 그쪽 방향으로 간다. 네. 이거를 네. 눌렀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그쵸. 나가시면 돼요. 네네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저기다 갖다 드리겠지.
간단하다. 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할 때, 캠핑할 때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괜찮네. 편하긴 하다. 여기 평지에서는 아마 딱히 모르실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좋다 안 좋다를 모르실 텐데 네. 이게 확실하게 느끼시려면 없는 상태에서 써보시고 네. 그다음에 있는 상태에서 써보셔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 살짝만 경사져도 죽어요. 지금 차를 만약에 고객께서 끌고 가셔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 주차까지 집어넣으려고 하죠. 네. 쟤도 분리불안인가요? 네. 저희 처갓집 미니핀도 분리불안이에요. 상태면은 된 것 같은데? 그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네. 무버 사용이 다 끝났다고 봤을 때 네. 바퀴에서 떼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반드시 태워주시고요. 네네네. 네. 무버를 바퀴에서 떼실 때는 네. 아까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네. 해제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뛸 때 마찬가지로 떨어진 상태에서 원래 0점을 찾을 때까지 얘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바쁘십니다, 너.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저도 딱 스타일이 무조건 전자제품이든 뭐든 사면은 그날 무조건 다 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못 뛰게 해요. 다 된 거죠? 아니요. 이게 움직일 때는 안 건드리시면 돼요. 이것도 끝나면 이제 네. 1분 정도 걸립니다. 되면 예. 다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얘가 0점을 잡습니다. 네네. 이게 떨어져 있는 기본 자리가 네. 한 20m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19mm인데 19에서 20mm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딱 보시기에도 이거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은 제가 아까 공구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0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동영상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 됐다. 전원을 해제하는 방법인데요. 네. 전원을 연결할 때 컨트롤러 전원부터 넣고 그 다음에 리모컨 전원을 넣었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이게 컨트롤러 전원부터 해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네. 리모컨 전원을 해제하시면 되는데 네. 해제하실 때는 전원 버튼 둘 중에 하나만 네.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네네. 그럼 끝난 거고. 그리고 이 수동 조작 네. 만약에 우버가 네. 타이어에 붙었는데 네. 안 떨어진다. 아무래도 안 움직일 때 네. 그때는 억지로라도 떼어서 네. 일단은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네. 앞에 보시면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덮개를 해제해 주시면 네. 이 안쪽에 네. 육각 볼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렌치에 연결시키셔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얘가 이제 뒤로 와요. 떨어집니다. 네. 뒤로 와요. 네. 알겠습니다.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공구함에다 놓고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 열쇠 같은 경우에는 네. 2개씩 해서 4개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 출입문 네. 열쇠, 그리고 샤워실 열쇠, 네. 그리고 이쪽 바깥 외부 테이블 열쇠, 네.
그리고 공구함 열쇠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입문부터 한번 네. 잠그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출입문을 내부에서 열으실 때는 이쪽 버튼입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고정이네요. 이게 문콕 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잠그실 때는 걸쇠로 잠그실 때는 빨간색으로 조절하시면 네네. 되고요. 그리고 방충망만 닫으실 때는 네. 해제할 때는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얘도 도어라고 할 수 있어.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것처럼 돼 있는 거 번호키 누르는 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번호키를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아예 도어락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되긴 돼요. 이것도 문짝이라서. 편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아니, 못해. 저도 말. 안 해. 이게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네. 왼쪽 게 잠금 뭉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으로 돌리시면 걸립니다. 네. 걸리고 가운데 오셔서 빼시면 되고요. 네. 푸실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가운데서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를 잠그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깁니다. 걸리는구나. 예. 간혹 가다가 예. 이 상태에서 그냥 닫으신 분 계세요. 그것도 열쇠를 안에다 넣고 그러면 정말 다 먹거든요. 대환장 파티고. 그럼 뭐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자. 차에다가 넣어놔야겠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분리해놓고 네. 하셔야 돼요. 저희도 간혹 이럴 때 차키에다가 해놔야겠다. 멘붕 오거든요, 진짜. 차키를 놓고 또 문을 닫을 수도 네. 있겠구나. 분리해서 저기 네, 완전 분리해놓는 게 좋아요. 차에다 넣어놔야지. 저희도 AS 차 들어왔는데 열쇠는 분명 안 했는데 이게 잠긴 거예요. 어떻게 예쁘다요? 고객님한테 열쇠 여분 있잖아요. 아. 그 퀵으로 받아서 진행하죠. 그러면 지금 열쇠는 모든 차마다 다 틀린 거예요? 네,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세 개는 네. 열쇠집에서도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메인 출입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열쇠집에서도 하겠네. 이거 네. 복사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두 개 다 분실하면 어떡해요? 이거 갈아야죠. 아. 이것만 따로 갈을 수 있어요. 네. 요것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두 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잠겨 있으면 못 열거든요. 솔직히 깨야 돼요. 창문 하나 깨야 돼요. 솔직히 더 없어요. 지금 한번 이제 다 한번 잠가볼게요. 네.